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 설 구정이죠. 구정 때는 여러분들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들 본가에도 다녀오시고 또 처가에도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정 연휴가 좀 길어서 그런지요, 차가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정 때마다 마음은 좀 먹먹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그분들에게 좀 다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계속 울컥울컥 좀 올라오면서 먹먹해지는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자라난 또 새싹들이죠. 애들 보면서도 기쁨을 가지기도 하고, 친척들과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수 있는 우리나라 구정이 있다는 게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트래픽잼, 교통 문제도 크게 없었는 것 같고요. 이번 한 해 구정은 참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식에서 꼭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박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 수익을 말하다를 계속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90선만 잘 지지가 되면 강한 상승세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요. 코스닥이 이제 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615포인트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615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데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처음에는 사물인터넷이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순환 섹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 오고, 코스닥이 이렇게 계속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우가 먼저 가면서 아우가 먼저 가면서 형을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은 아직은 누르는 힘보다는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더 강하다. 그래서 낙관적 관점을 여러분들 좀 유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구정 연휴에 그리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드디어 연장을 좀 받았죠.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격하게 다시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연장을 받았다고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연장을 받았다는 것은 또 한 번 또다시 협상의 과정 속에서의 진통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조금은 더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좀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아직도 누르는 힘보다는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그 다음에 금통위의 금리 인하가 계속 추가적으로 단행이 된다면 우리 증시는 더더욱 활기를 띠면서 올라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업체들의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 이제 구정 연휴 전까지 저희가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뭐 비콘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D 프린트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섹터 중에서도 여러분 이제 빅데이터죠.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리스크, 이제 코스닥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 얘기들을 좀 짚어가면서 결국은 종목을 계속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 종목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종목 관리를 말하다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종목군들 위주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산업군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시청하시면서 그때 예병군 멘토가 1월 달에 저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 2월 초에는 또 저런 얘기를 했었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익을 말하다 오늘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강이네요, 벌써. 27주나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여러분들의 수익 제고를 위해서 더욱더 힘찬 발걸음을 해서 100강, 200강까지 더 힘차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관리를 말하다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응용 비콘 시스템. 이걸 제가 1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1월 10일쯤, 1월 그 둘째 주쯤이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응용 비콘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비콘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갔을 때, 위에 비콘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과를 하게 되면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터하고도 비슷한, 그러니까 연계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빅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쭉 이어서 연관되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에 이제 이게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광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광의의 의미에서 조금 더 협의, 즉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자 보면 처음에 작년도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통신 장비 시스템,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바로 S넷하고 코콤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S넷은 거의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100%가 훨씬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코콤은 거의 3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통신 장비가 있었다면 그 응용 제품 쪽으로 점점 넘어올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보안,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사물 인터넷의 디테일한 측면으로 순환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통신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 원활히 구동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통신 장비 쪽이 먼저, 통신하고 장비 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또 매기가 쏠리기 시작했죠. 매수세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응용 비콘 시스템도 보셔야 되는데요. 자, 바로 다음 화면 보면서 바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애플은 애플의 아이비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애플은요,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애플의 아이비콘 시스템이 2013년도 12월에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1년이 훨씬 넘은 시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애플의 아이비콘 서비스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스타디움, 즉, MLB에서도 이 아이비콘이 벌써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에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애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핀테크, 애플페이가 있죠. 애플페이. 예, 애플페이가 있습니다. 애플페이. 자, 이 핀테크 시스템을 이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이 잘 안 꺼지네요. 그죠? 애플페이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요, 이번에, 구정, 연휴 때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바로 핀테크 사업에 관련된 이 삼성페이로 가기 위해서, 그죠? 바로 삼성에서 또 기업을 인수를 했죠.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런 자동 결제 전자 결제 시스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핀테크 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애플에 뒤처지지 않겠다. 삼성전자도 이제 핀테크로 가겠다. 이 얘기를 지금 공표한 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핀테크도 작년 여러분들 11월 달에 제가 그렇게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강조 드렸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핀테크 관련주였던 바로 그 KG 모빌리언스나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요. 펼쳐질 산업 쪽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라는 얘기, 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지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또 많은 펼쳐질 산업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업들은 일단 여러분들의 지갑,
쉽게 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신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핀테크고 그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비콘 서비스를 지금 봤고요. 그 다음 화면 바로 보실게요. 제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아이비콘이 도입되었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 아이비콘을 딱 통과를 하면 본인의 스마트폰에 이 회사의 이 아이비콘, 이 베이스볼 스타디움 안에 라면 가게는 어디 있는지, 맥주를 파는 곳은 어디 있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오늘 경기는 누가 출전하고 선발 투수는 누구이며, 그 선발 투수가 류현진 선수가 출전을 했다. 그 류현진 선수의 유니폼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유니폼을 어디에 파는지까지가 적용이 되는 그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 화면 또 보시면서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비콘의 송신기 분해도예요. 여기서 요 칩이 있죠. 요 칩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쪽으로 쏩니다. 뭐를? 정보를 쏘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싹 지나가게 되면 요 아이비콘 송신기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쏘아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건요, 철저하게 개인형 맞춤 정보입니다. 개인이 만약에 류현진 선수의 팬이었다. 이 사람이 류현진을 검색을 많이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류현진 검색한 것이 이 빅데이터에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 빅데이터에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이 사람이 요 아이비콘을 딱 통과했을 때 류현진 선수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애장품,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잘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유니폼들을 파는 매장까지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비콘이 바로 어떤 비콘 시스템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산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이것은 쇼핑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족 외식이 꼭 필요합니다. 외식 레스토랑들 많잖아요. 그죠? TGI도 있고, 많죠. 그죠? VIP도 있고, 그죠? VIPS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외식 상품을, 이제 외식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가면, 이제 카드가 있으십니까?부터 시작해서, 할인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꺼내게 되죠. 그런데 이 할인 카드들을 다 갖고 다니면 지갑만 뭉뚱해집니다. 지갑 두께가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스마트 월렛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 월렛이라고 내가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 VIPS라든가 TGI라든가 이런 쪽에 이용하고 있는 그 카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이제 보여주면 할인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보다 더 편한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비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콘은 그 TGI나 VIPS를 딱 통과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오늘 그러니까 특선 요리라든가 할인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그 가게에 대한 정보가 다 뜹니다. 그죠? 그 매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오늘 내가 요리사로부터 셰프로부터 어떤 좋은 요리를 그리고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비콘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떤 매장으로 할까요? 필라 매장으로 할까요? 필라 매장으로 합시다. 이게 필라, 운동화도 팔고, 여러분, 스포츠 의료도 파는 곳입니다. 골프웨어도 팔고요. 이 필라 매장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아이비콘이 딱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요 비콘 시스템이 딱 달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로 딱 들어갈 때 이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일이라고 떠 있죠. 이 세일 상품의 위치와 그리고 세일 상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그리고 2월 상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뜨죠. 그래서 여기서 운동화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옷을 하나를 사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와서 이쪽으로 딱 지나가게 되면서 뭘 하느냐. 이 애플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애플페이라고 하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핀테크예요. 여기서 지문 인식만 딱 하면, 애플의 지문 인식만 딱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점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산 물건을 결제를 하고 요 비콘을 딱 통과할 때 이미 결제돼 갖고 딱 나와버립니다. 이게 단말기와 같이 결부된 비콘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편리한 시스템, 그게 무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점점 사람이 일거리를 잃어가는 시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더 편리하게 돈을 쓰게 해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일거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미래 산업 성장 쪽으로 그 사람들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정말 몹시 그 장사를 하고 싶으면 그와 관련된 주식을 사라. 그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정말 스마트폰 한참 인기 있었을 때 스마트폰 대리점을 차리지 않았고, 그죠? 스마트폰 대리점 차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로 돈 번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스마트폰 대리점은요, 자본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목 좋은 곳이라고 하는 위치적 비용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감안하지 않고 차라리 스마트폰 대리점 하나 차리는데 1억, 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된다면 그 1억, 2억을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 부품주를 샀다면 그 1억, 2억은 지금쯤 그리고 한참 스마트폰이 인기 있었을, 화랑이 되었을 무렵쯤, 그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매출로만 6조 이상을 뛰었을 때쯤, 그때는 순이익이 6조 가까이 됐을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부품주 샀던 것들은 거의 7배에서 10배 가까이 올라왔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돈 1억은 7억이 돼 있고 10억이 돼 있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 1억, 2억이라면 그죠? 14억이나, 그죠? 20억이 돼 있는 돈입니다. 장사를 해서 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면 과연 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힘듭니다. 오만 신경은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지는 못합니다. 왜? 임대라든가 어떤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내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직원들과 다 같이, 그리고 그 임대인과 같이 나눠 먹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장사를 몹시 하고 싶다면 지금 나는 이 전자결제와 관련된 회사를 차리고 싶어. 여러분 차리기 힘들어요. 기술력으로도 딸리고. 그죠? 앞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좋아질 건데 나는 이 회사를 참 차려볼 거야. 차라리 그 차릴 돈이 있으면 전자결제주를 사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인기를 끌어서 5년, 6년이 지났을 때 주가는 저는 분명히 성장성을 띠고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자영업자분들은 더더욱 힘든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이런 시장을 독식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골목 상권까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니까 뭘로 넘어가느냐? 전부 먹는 장사로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동네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저희가 동네를 나가면 철물점도 있었고 속옷 가게도 있었고, 그죠? 많이 있었습니다. 벽지 도배하는 집도 있었고 다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벽지 도배하는 집은 남아있어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미용실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하죠. 먹는 장사, 인터넷으로 배송이 까다로운 거, 인터넷으로 배송하면 맛이 없는 거, 그 먹는 장사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매장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커피 브랜드들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들은 전부 어디에 밀려버렸느냐 하면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쪽에 밀려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시대가 왔는 것이고요. 규모의 미학이 등장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께서 아셨다면 자영업에 대한 매력을 이미 버리고 저 예병군과 함께 아마 이 주식시장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여러분들 잡아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만 해도 여러분들 제가 이 수익을 말하를 통해서 이것만큼은 꼭 갑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에스넷하고 코콤이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었죠. 정말 꼭 갑니다. 꼭 갑니다. 이건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에스넷에 여러분들 장사할 돈을 가지고 넣었다면 혹은 코콤에 그걸 넣었다면 지금 벌써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 돈은 4배가 불어있고 2배가 불어있는 돈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시스템, 저도 상가를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가보면요. 점점 먹을 곳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는 장사만 남아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이비콘을 활용한 쇼핑이죠. 송신기로 여기서 바로 쏴줍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구두죠. 이 50% 세일 가격된 구두에, 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여자분들은 이 구두를 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죠? 이 애기가 등장했습니다. 이걸 쉽게 살 수 있는 시스템. 여기 지문인식만 싹 읽히면 바로 이것이 우리 집까지 배송되어 오는 시스템. 이게 바로 아이비콘을 활용한 쇼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실게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콘 결과적으로 이 클라우딩을 활용해야 돼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왜? 이 아이비콘, 이 구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요. 이거 평소에 이 구두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보려면 결과적으로 이 빅데이터 내에 이 사람의 개인정보, 이 사람이 어느 구두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비콘을 통과되면 이분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안에 대용량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이에요. 그게 더 대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가는 시스템. 그죠? 그렇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성장세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이미 이때 아이비콘의 클라우딩 활용도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게 1월 달이었어요. 그죠? 1월 달 초였습니다. 더존 비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1월 달부터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1월 달에 9,000원 하던 게 지금 13,000원입니다. 그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대표적인 주자였어요. 더존 비전은.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미 힌트를 얻으셨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비콘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이 비콘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죠? 이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얘기 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와서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1,300원 했던 종목이 2,300원까지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1,600원대예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앞으로 펼쳐질 시스템,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또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조정 들어오면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비콘의 작동을 이거는 넘길게요. 이건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다룰 내용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1월 중순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렸냐. 3D 프린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D 프린터에 몇 가지 회사들이 있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거기서 관련된 회사들 또 몇 가지를 또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됐을까? 참 그게 의문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때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유일하게 이게 실적이 나온 3D 프린터 회사 중에, 자, 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맥, 그 다음에 TPC,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STI, 뭐 이런 종목군들을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 그게 뭐냐면 STI다라는 얘기를 꼭 드렸습니다. 그래서 STI 여러분들 꼭 좀
관심을 가지시라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그게 좀 참고가 됐으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을 거고요. 그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참고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 요 STI도 좀 보고 갈게요. STI. 이 2주 가까이 3D 프린터를 좀 달아드렸었습니다. 달아드렸었는데 이 STI 주가가 어떻게 갔느냐. 자, 1월 말부터죠. 1월 중순 이후부터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로 급등세가 한번 나오면서 지금 7,000원대입니다. 결과적으로 1월자 말씀드릴 때는 5,000하고 6,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죠? 거기서 이미 지금 7,000을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미래 산업 성장군들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무슨 얘기까지 드렸냐면 이거 신용이 되게 많았던 종목이었다. 모래주머니 무겁게 달고 있었는데 그 모래주머니 어느 정도 털어냈다 하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참고가 됐으면 여러분들 아마 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가족분들하고도 유일하게 들어간 종목이 STI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3D 프린팅 산업의 시장 규모 전망입니다. 계속 성장 산업이죠.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자,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1,2,3D 캐치 촬영. 자, 이 영화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지금 앞에 카메라 감독님 계십니다만은 카메라 감독님들도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탐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D로 캐치 촬영을 해서 모션 시스템. 그래서 그 모션 시스템으로 예전에는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점토로 하나 표정을 다 만들어 가면서 영화를 한 편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점토 인형 모형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작업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1,2,3D 캐치 촬영으로 실존 인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국제시장의 황정민이라고 예를 듭시다. 황정민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황정민입니다. 그러면 이 황정민의 모형을 이 3D 캐치로 촬영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요. 그죠? 모형을 만듭니다. 황정민하고 똑같이 생겼겠죠. 그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3D로 만들면, 프린터로 찍어내면. 그죠? 그래서 그 모형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촬영을 하면, 클레이 애니메이션처럼 촬영을 하면, 점토 촬영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점토 그 촬영을 하면, 결과적으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애니메이션, 즉, 이런 3D 모형만으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도 작업이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영화는 예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도 한 편의 영화가 제대로 탄생되길 바라죠. 그래서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FDM 방식이에요. 필라멘트 방식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하는데 이 다양한 색깔의 필라멘트들이 이 노즐을 통과를 하죠. 이 노즐을 통과할 때 히트 블락 쪽에서 통과를 하면서 이 노즐 위에서 이렇게 그 필라멘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층 방식으로 가죠. 적층 방식으로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FDM 방식. 이게 초기의 지금 방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미 지금 시중에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제품들이 필라멘트 방식의 3D 프린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가격이 다운된 거예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GE가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는 연료 노즐. 이 연료 노즐까지도, 자동차 연료 노즐까지도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고가 필요 없고 변형된 부분을 약간 수정해 가면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3D 프린터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네, SLA 방식.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FDM 방식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된 방식입니다. SLA 방식인데 요거는 레이저 빔을 통해서 레진이나 이런 것들을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분사해서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어떤 개발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냥 히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소스를 통해서 이 레진을 갖다가 더 견고한
3D 프린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딱딱한 장난감 왕구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강성이 좀 있어야 되는 장난감 왕구, 그 다음에 뭐 집의 모형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가장 진일보된 방식입니다. SLS 방식입니다. 이거는 파우더로서 폴리아미드라는 이 파우더로 바로 이 재료가 변한 것이죠. 파우더로 해서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파우더로 만들게 되면 인체에 무해한 장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SLS 방식입니다. 우리가 장기가 어떻게 대체가 되겠냐고 하지만 이 SLS 방식으로 한다면 장기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장기의 표면들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산업용 프린트 1위가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스트라타시스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설명드렸던 얘기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신체 혈관 이제 조직이 나오죠. 이게 SLS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가지고, 그죠?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햄버거도 이런 식으로 3D 프린트로 만들 수 있다. 노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아직까지는 햄버거 모양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동차용 엔진 블록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스쿠터까지도 3D 프린트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제품을 3D 프린트로 만들어내는가가 이제 이미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뭘로 불러야 될까요? 뭘로 불러야 될까요? 저는 이걸 감히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 그죠? 제조회사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산업혁명. 그거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부품들은 이제 3D 프린트로 간단히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 즉 굳이 공장이라는 큰 곳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차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하나 부품을 가지고 개인형 차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제조업과 3D 프린팅 산업의 규모 비교입니다. 지금은 제조업 시장 규모가 월등히 높습니다. 3D 프린팅은 아직은 시장 규모가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역전이 되어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역전이 되어 갈 거란 얘기. 이것이 산업혁명이란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플루트와 모형 건축물. 자, 우리가 흔히 악기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플루트조차도 3D 프린트로 일정하게 만들어낸다면 이 악기의 변형된, 왜곡된 소리, 그리고 쪼임의 정도에 따라서 악기는 오히려 어떤 다른 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악기를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르고, 스트라디우스입니까? 왜 바이올린을 수공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의 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로 동일하게 조율을 해 나갈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온다면 그 악기 가격들도 굉장히 좋은 악기들도 재료에 따라서 가격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누가 만들었냐에 의해서 달라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산업혁명이죠.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이미 모형 건축물 이런 것들은 3D 프린터로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제품들은. 그죠? 앞으로 점점 발전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개인용 3D 프린터의 프린팅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인용 3D 프린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FDM 방식이에요. FDM. 필라멘트 방식이죠. 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뭔가 적층을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왕구 같은 거는 쉽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 주에 2월 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2월 초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3D 프린팅 다빈치 AIO라는 여기서 이 다빈치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가 이미 시중에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120만 원 정도의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쉽게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3D 프린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다빈치 상이 만들어졌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제 이 3D 프린터는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격대가 점점 떨어질 거고 보급형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간단한 왕구 정도는 애들한테 선물할 왕구 정도는 이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왕구 관련주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데아고스티니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이 데아고스티니사는 이태리에 있는 회사예요. 이 이태리에 있는 회사가 일본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이 3D 프린터를 3D 프린터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 왜 이 3D 프린터를 굳이 이 출판 회사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게 50주 동안 3D 프린트의 원리를 설명한 책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50주 동안 그 잡지, 전기 간행물이죠. 그죠? 그걸 받으면서 부품, 3D 프린터를 하나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받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0주만 완성이 되고 나면 내가 DIY, 즉 Do It Yourself로 자작 3D 프린터 제품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3D 프린터를 100만 원이 넘는 3D 프린터를 이 잡지 50권만 읽으면 내가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보급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 데아고스티니사의 홈페이지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이 똑같은 드론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즉, 개인용 무인 정찰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 것도 50주 시스템으로 하나의 잡지, 전기 간행물로 만들어 나간다. 드론이 최근에 인기가 있어졌죠. 드론과 관련된 유일한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퍼스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회사가 드론 관련주다. 그때 말씀드리고 난 게 2,000원대 부분인데요. 지금 벌써 오늘까지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3,395원입니다. 3,400원대까지 올랐어요. 자, 이 퍼스텍은요. 자, 2,400원 부근에서는 어김없이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장기 박스권에 그 박스권 상단을 뚫어냈다는 얘기죠. 이걸 뚫어낸 근거는 뭐 있느냐? 차트가 예뻐서 아닙니다. 결국은 산업의 성장성이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여기 상암동 근처에만 나가봐도요, 드론을 갖고 노시는 어른들이 좀 애버 보입니다. 개인용 무선 장난감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무선용 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4개의 어떤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후, 좌우가 분명하고요. 방향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쉽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한 시스템. 근데 이게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미 아마존에서는요, 이 드론을 수천 대를 고용을 해서 이 드론에게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책을요. 그죠? 벌써 이미 드론이 굉장히 많이 깊숙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드론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드론에 대한 관련 법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용 어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저 북에서는 무인 정찰기가 막 왔다 갔다 이쪽으로 자꾸 보냅니다. 그죠? 드론 비슷한 것들을.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뒤늦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또 얘기 이어나갈게요. 산업용 3D 프린터입니다. 이 산업용 3D 프린터는 조각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용 부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아드리안 보이어 박사입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3D 프린트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정보 공개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죠?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오픈 소스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고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 훌륭한 3D 프린터에 대한 연구를 끝내놓고 왜 오픈 소스로 했을까요? 왜 오픈 소스로 했을까요? 저거 돈 주고 팔아먹어도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분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보다는 널리 이 좋은 산업혁명과 같은 3D 프린터가 널리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고, 눈빛이 보면 선하지 않습니까? 여기 눈빛이 가세로 쭉 쳐져갖고 이래 좀 굉장히 선해 보이잖아요. 웃음도 입꼬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랫입술이 좀 두툼하고, 그죠? 저하고 많이 닮았네요. 저도 아랫입술이 두툼하고, 눈꼬리가 쳐졌고, 그죠? 그런데 머리는 저는 대머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보급화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3D 프린터는요, 일반적으로 보급화되기 전에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었고, 굉장히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3D 프린터를 갖고 있었는데 공무원조차도 이게 다루기가 힘들어서 고장이 날까봐 아예 근접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훌륭한 박사님 덕분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주에 제가 나와서 또 얘기 드렸는 게 뭐냐면 코스닥 리스크였습니다. 자, 코스닥 리스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리스크는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쯤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떤 감기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한 독감이죠. 왜? 한 번씩 위험한 종목군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재산을 많이 잃으시게 되는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리스크를 이쯤 짚어야 되는데 이때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자료들이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얘기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상장 폐지 우려 종목, 와이즈 파워, 엘컴텍, 유니슨, 이런 얘기 다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 종목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와이즈 파워, 그죠? 와이즈 파워. 아직도 좋지 못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엘컴텍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은 많이 빠졌다고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설명입니다. 유니슨. 풍력 관련주죠, 한때. 자, 이거 아직도 빠지고 있어요. KMRNC. 그죠? 자, 오늘 8%는 또 빠졌습니다. 그죠? 대성헬텍. 대성헬텍은 그나마 최근에 조금, 감자 이후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오성 LST. 자, 이 태양광 관련주죠. 자, 여전히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DC. 이게 3D 프린터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여기 확 올라왔다가 결국은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가 있으니까 여러 종목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확 빠졌었어요. 또. 확 빠졌다가 다시 3D 프린트를 등에 업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위험한 거는 다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많이 투명해졌어요. 코스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업들이 공시를 갖다가 성실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도에 상장 폐지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3월만 되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상장 폐지 종목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오히려 관리 종목을 탈피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관리 종목이 탈피되는 명확한 종목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현대페인트였습니다. 최근에 아직까지 주가는 조금씩 변동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냥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가 좀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가 좀 되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리 종목 해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안개가 어느 정도 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철모의 현대페인트 대표가 지분거래 내역이 입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현대페인트 대표가 지분을 90%나 갖고 있었어요. 이 90% 갖고 있으면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율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들을 늘려가면서 자기의 어떤 90% 갖고 있는 사람이 유상증자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사실은 주주들은 10%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죠? 개인 주주들은. 그러니까 자기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유상증자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이 바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자, 바로 화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자, 이 결과적으로는 빅데이터입니다. 이 클라우드는, 볼륨, 크기, 다양성, 버라이어티, 속도, 벨로시티에 대한 부분인데 3V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빅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거, 내가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 내가 어떤 동영상을 즐겨봤고 어떤 음악을 즐겨봤는지 이 빅데이터가 즉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클라우드 관련 빅데이터 기업 제일 많은 게 제가 더존비전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더존비전이 진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요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빅데이터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윈스테크넷은 빅데이터 관련이죠. 이것은 보안 업체 중에서는 거의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클라우드 선순환 활성화 방안. 이걸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것만큼 정부가 쉬운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클라우드 관련 업체 더존비전하고 알트캐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알트캐스트는 뭐냐? 방송 장비 쪽이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알트캐스트가 앞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이 알트캐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방송이 2월 11일 날 나갔을 거예요. 근데 2월 11일 날이 아니죠. 2월 18일 날 나갔죠. 그죠? 2월 18일 날 2월 17일 날 나갔겠네요. 18일 날. 구정 때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 벌써 이 갭을 띄워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방송용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들은 더 간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자료 화면인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 산업 시장 규모와 성장률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요.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다뤄오면서 앞으로 과거 산업이었던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하면서도 과거 산업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미래 산업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산업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미래 산업 쪽에 집중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꼭 먹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입니다.